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하고 만찬을 한 그 후폭풍 여전하죠. 그 만찬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15분 정도 이재명 대표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아주 비외교적인 막말에 가까운 단어로 공격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온갖 신종사대주의 이런 얘기 등등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의 초청을 받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것도 슬그머니 비공개로 중국을 방문한 사실이, 방문하고 있죠, 현재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또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뭔가 일련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6월 8일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하고 만찬을 했는데, 사실은 6월 7일 싱하이밍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한테 만찬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들러리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6월 8일 만찬이 예정이 돼 있는데 6월 7일 제안을 하면, 그 며칠로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제안을 하면, 아니 김기현 대표가 무슨 싱하이밍 대사가 만날 거를 항상 비워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최소 몇 주일 뒤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최근의 분위기 등과 연관지어 보면 그냥 립서비스 정도의 만찬 제안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싱하이밍 대사의 주요 공략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였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고, 자, 지금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의원 5명입니다.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갔는데 12일, 오늘이 15일이니까 베이징에 도착해서 내일까지 중국의 정재계 관계자들 두루 만난다고 하고요. 이건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 가서 중국의 정재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어레인지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민주당 의원들을 잘 대접해서 이런저런 설명도 하고 이러는 건데, 왜 그럴까?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오늘 또 도종환, 박정 이런 사람들 해서 7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명목은 문화교류 확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초청 비용도 중국 정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까지 돼가면서 왜 민주당 의원들을 연속으로 초청해서 이런 일을 벌일까? 이게 그냥 건건이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단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입장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약 2달 전 계획돼 있던 중국 정부의 초청 방문이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 2사람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당내 혹은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했다. 문화예술과 관광 등의 문제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자, 저는 이 사건들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이재명 만찬, 민주당 국회의원의 2번에 걸친 그 초청,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 이걸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왜 이것들이 2달 전 정도부터 이렇게, 왜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만찬도 적어도 한 달이나 아니면 몇 주 전부터 계획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중국 방문하는 것이 2달 전 정도부터 계획이 됐다면 이재명 대표 만찬은 아마 그 어간에 또는 그 이후에 정해졌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민주당을 공략하고 있는 일환이다. 뭐가 떠오르죠? 동북공정. 중국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 이거는 다 중국 거다. 그래서 제가 민주공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는 중국 정부의 계산 때문 아니겠는가.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게 저는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무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도 대만 문제 가지고서 그 지적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국 정부가 반발을 했었죠.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고 천명한 게 4월 19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공약,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약, 중국 정부가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저희가 보기엔 이 이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대만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윤석열 정부에 좀 경고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민주공정을 시작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대만 해협 관련한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 그전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국제법적인 원칙을 따른다 대개 이런 정도로 넘어가고 박근혜 정부 때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였는데 2016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 대만 해협이라고 직접 언급을 안 하고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우리는 그간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이렇게 표현해왔습니다. 사실상 뭐 같은 얘기죠. 그러나 외교적 표현이죠. 우선 대만 문제를 남중국해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이게 이제 외교적 표현인데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대만 해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입니다.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만 해협이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한 발 더 진전된 거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됩니다. 대만 해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결국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거와 같은 입장인데 직접적으로 표현만 안 했을 뿐이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간접적인 또는 외교적 표현을 쓴 데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적인 표현을 쓴 거죠. 아마 미국의 요청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청을 박근혜 정부 때는 요만큼 받았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더 압박이 세지니까 조금 더 후퇴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더 세지니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 직접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심각하게 타클을 걸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평화적 해결이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나 마찬가지죠. 그런 건데 아마 그래서 동북공정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민주공정을 시작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잘 한번 이 민주당 움직임, 민주당이 과연 중국에 가서 중국 정부로부터 어떤 세뇌 작업을 받고 왔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대목이다. 일방적인 대만 문제에 관해서 일방적인 어떤 중국의 입장, 뭐 틀림없이 그랬겠죠. 물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듣고서 그냥 이건 중국 정부의 입장인가 보다. 근데 또 어느 외교 문외한인 그 의원들은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맞장구를 칠 수가 있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마치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의 민주공정이 성공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의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중국을 방문했지만 뭐 가시방석일 겁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조심하겠죠. 그러나 중국 정부가 목표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민주공정을 시작하는 목표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가 민주당 지금 의원들 방문단에 뭐 한한령 뭐 일부 해제한다든가 이런 선물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의 실적이 아니고 중국 정부에 노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해결 못한 걸 우리가 해결했노라. 이렇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중국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거죠. 그걸 오히려 경계해야 됩니다. 중국 정부가 선물을 주면 그게 민주당의 실적이 아니고 중국 정부의 이관계, 한국에서 친중파를 만들기 위한 이관계에 놀아나는 거예요. 선물 물론 받아와야죠. 받아오지만 그걸 잘 자기네들의 실적이 아니고 중국 정부가 이런 정책 변경을 했다. 이렇게 돼야지.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제 민주당하고 외교한다. 말이 됩니까? 정당은 국경을 넘지 않는다. 뭐 잘 아시다시피 외교 앞에는 여당 야당 없다. 이게 그냥 일반론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뭐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구한말과 같은 그런 사태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죠. 민주공정, 중국의 민주공정의 목표가 바로 그런 거일 겁니다. 친중파, 친청파죠 당시에는. 친청파, 친러시아파, 그 다음에 뭐 친일파 싸워서 조선이 망했던 그런 거에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중국의 그 민주당 공약이 결코 심상치가 않다. 이게 1년의 시나리오가 있는 듯이 보인다. 누가 정신 차려야 되죠? 중국이 정신 차릴 가능성은 없죠.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이 중국 정부 가서 뭐 교류도 하고 또 뭐 강력하게 한한령 폐지 뭐 이런 것도 가서 요구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중국 앞에.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이 중국에 요구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중국 정부가 어떤 의도에 있든지 간에 뭐 선물을 주면 받아오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요구할 것 당당히 요구하고 거기 가서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데 맞장구 치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중국 정부의 의도에 말리게 된다. 뭐 오늘 이제 추가로 또 의원 방문단이 간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유달리 신경 써서 정말 중국 정부가 민주공정을 지금 진행 중인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